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뉴스에 있는 한 주간 청문회로 의혹이 풀렸는지 남았는지 팩트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5일 동안 1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첫날 4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은 단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3가지의 큰 의혹이 있는데요. 이 의혹부터 살펴봐야겠죠. 보좌관 갑질 의혹. 이준성 기자가 시작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음식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가 등장합니다.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보좌관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는 갑질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제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보좌관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첫째, 가정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 뽑아오기,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한 거,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용문자, 고함, 어느 부분이 허입니까?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언급하다 논시우를 불켰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관의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넘어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관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한 전직 보좌진의 새 출발을 방해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 임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품 아닙니다.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한 보좌진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원님. 그렇는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야당은 강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는 문서도 만들어 돌리고 이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저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해 충돌 의혹도 불거졌죠.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배우자가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부터 스톡 옵션을 받았다. 해당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배우자가 바이오 업체 벤처 기업에 스톡 옵션을 갖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 2020년 6월에 배정받습니다. 그해 8월 5일에 보건의료 벤처기업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이의일 엑셀 세라뷰틱스 대표 지명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강 후보자가 복지위원 시절 남편이 감사로 재직한 바이오 업체에 유리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이 이 회사의 스톡 옵션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 위원 됐고 그 남편은 변호사 하시면서 이 회사에 스톡 옵션을 받습니다.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보수로 계속 4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강 후보자는 스톡 옵션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취소 정리된 줄 알았으나 취소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톡 옵션 모두 포기했고요. 국민의힘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내가 안 할래. 근데 취소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뇌물죄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충돌 없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음해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강 후보자가 당시 토론회 개최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회 사무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자료로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냥 김민석 후보처럼 무조건 아니다 하는 게 그냥 닮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이 청문회 본 뒤에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이 최대 관심은 이 갑질 의혹인데 그래서 의혹이 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란 핵심이 보좌관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던 갑질 의혹인데요. 두 가지 의혹 일단 해명은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시했다는 의혹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전날 밤 먹던 것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에 가져왔는데 놓고 내렸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변기 수리 지시 의혹은 있었죠. 지역 보좌진에게 부탁해서 조언을 구했던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찰이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일 벌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풀려졌고요. 갑질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강 후보자가 또 5년간 교체한 보좌관이 46명이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27명이라고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일단 이 46명이라는 수치는요. 거기서 확인했어요. 국회 사무처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 후보자는 중복 인원을 빼고 실제 사직 인원이 27명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제로 승진을 하거나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카운팅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27명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27명이 맞는 건데 그러면 자주 바뀐 거예요? 27명은? 일단은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5명꼴로 바꾼 거거든요. 강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시의원에 출마하거나 육아휴직한다고 그만둔 이도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또 보좌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냐? 근데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좌진이 9명인데 1년에 5명꼴이라면 적진 않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요. 일단 굉장히 주관적인 의혹이잖아요. 현행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당한 보좌진은 갑질입니다. 라고 하는데 강 의원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니까 조사해야 알 수 있다는 게 오늘 법조인들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이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물음표만 남긴 채 오늘 청문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의혹 중에 하나는 이해충돌 논란이에요. 강 후보자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해소가 된 거예요? 일단은 핵심이 강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가 감사인 바이오 벤처기업에 특혜를 주고 스톡옵션 받은 게 아니냐 이 의혹이죠. 강 후보자가요 배우자 회사 관련 토론회도 열었고요. 지원 법안도 발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스톡 옵션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강 후보자는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받았는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안 받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톡 옵션 받은 거 진짜 몰랐을까 이런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뚜렷하게 강 후보자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